과연 2025년 백두산은 폭발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2025년 백두산은 폭발할 것인가? 를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백두산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때 폭발한 화산재가 어느 정도 쌓이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도시가 마비가 될까? 화산 폭발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때 날아온 화산재가 단 1cm만 쌓여도 도시 행정에 마비가 오고 그로 인해 커다란 차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와 지하철, 항공기 등 수많은 교통수단이 마비되고 화산 분출 때 발생하는 화산재는 전기를 띠고 있어서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온갖 전력 마비를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815년 4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화산 폭발 시 분출물이 43km 높이로 치솟았고 이산화황 분출이 100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분출이었다고 합니다. 이 화산 분출로 인해 흘러내린 용암은 반경 40km 일대를 덮쳤고 9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산의 분출물이 3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무엇보다 기상이변으로 초여름에도 불구하고 눈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나 떨어지면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눈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맺히는 등 냉기로 인해 전 지구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엄청난 양의 분출물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빛을 가리면서 태양열을 차단하게 되고 그 이후로 지구의 기온을 급강하시킨 것입니다. 이 섬의 화산 분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유럽 대륙과 아시아의 기근과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 이듬해인 1816년에 북반구에서 여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화산 분출이 지구의 기후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15년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분출로 여름이 사라지고 일시적인 빙하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사건은 원자로 된 화물의 17만 배 되는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화산 폭발 사건은 기후를 바꿔놓고 엄청난 인명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엄청난 위험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 분출 가능성과 예측에 따른 위력과 피해 규모는 가히 상상조차 가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백두산을 언젠가는 분화할 수 있는 화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언제 분화하는지가 문제이지 반드시 분화한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 주기는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92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년이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이기에 백두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두산 폭발이 가장 강력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1000년 전인 946년 백두산에서 최고로 강력한 규모의 화산 분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백두산 화산 분출의 영향권은 150km에 달하며 분출 지수는 상당히 큰 대규모 화산 분출이었습니다. 당시 백두산 분출로 발생한 화산재는 한반도 전역을 1m 두께로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백두산 분출로 인해 봉우리 높이 1000m 정도가 사라졌고 현재 백두산의 높이는 약 2744m로 화산 분출 전보다 약 1000m 낮아졌습니다. 이때 화산 분출로 백두산 천지가 형성되었으며 천지의 둘레는 13.1km, 직경은 5km, 면적은 9.8km에 달합니다. 백두산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깊은 칼데라로 강력한 화산 분출의 흔적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쿠루이시 발굴 현장에서 백두산으로부터 날아온 화산재 덩어리가 발굴되어 큰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강력한 화산 폭발을 일으켰던 시기는 해안시대 대략 기원 후 946년경으로 백두산 지역에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인 흥복사 연대기에는 일본 나라 지역에 화산재가 눈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백두산 화산 폭발의 주기가 1000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외국의 역술가들은 2025년이 백두산에 큰 변화가 있을 시기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예언가 아다모 바르바라는 2016년에 10년 이내에 동양의 높은 산의 나무가 사라지고 주변에 물이 마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 후지산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백두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202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언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후지산보다 백두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백두산의 마지막 분출이 1925년이었기에 2025년에는 백두산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 분출의 전조 현상들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100년 주기로 크고 작은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1925년에 백두산에서 분화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2025년에 또다시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질 과학자들은 곧 백두산의 거대한 화산 분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실제로 백두산 주변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말라가고 있으며 백두산 주변에서 펄펄 끓는 온천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주변의 온천수는 원래 67도였으나 최근 갑자기 83도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백두산 일대에서 작은 지진파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국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두산 아래 5km에서 10km 지점에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많은 양의 마그마가 적재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산화탄소 기포가 천지 주변으로 올라오는 것이 관측되어 백두산 천지가 다시 펄펄 끓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화산 분출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으로 화산 분출이 곧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사전 징후들입니다.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말라가는 것은 화산가스 때문이며 천지 주변 온천수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천지 아래의 땅으로부터 뜨거운 마그마가 차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분출은 산 밑에까지 차오른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대규모로 분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백두산 천지의 밑부분까지 펄펄 끓는 마그마가 꽉 차올랐으며 여차하면 이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천지를 뚫고 공중으로 분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백두산 분출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 백두산 화산 분출이 마지막 분화된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인 2025년에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 예언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역술가들은 2025년이 백두산에 큰 변화가 있을 시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두산의 화산 활동 주기가 약 100년임을 근거로 들며 1925년에 마지막으로 분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에 또다시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예언가 아다모 바르바라는 2016년에 동양의 높은 산의 나무가 사라지고 주변에 물이 마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예언은 백두산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예언도 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스가랴서 14장 4절을 근거로 백두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백두산을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으로 해석하며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예언된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성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도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아래에 많은 양의 마그마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대규모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 주변에서 발생하는 작은 지진과 온천수의 온도 상승 등은 화산 활동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예언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처럼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한 예언은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고 있으며 종교적, 과학적, 역술적 관점에서 모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선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2025년에 백두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지 아니면 일본의 후지산이 먼저 폭발을 할지 두 나라가 이색적인 경쟁에 돌입한 모습이라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이왕 폭발해야 한다며 제발 피해가 적도록 미미한 폭발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서와 함께 발견된 거인의 선은 진실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문서와 함께 발견된 거인의 선은 진실일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속 네피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인을 뜻합니다. 사회문서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거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네피림은 유난히 키가 크고 강력하여 지구의 혼란과 파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 발굴되고 있는 거인의 흔적들에 대해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혹자는 종교 문제로 인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과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자들의 쇼일 뿐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거인, 즉 네피림이 실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설로만 여겼던 거인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네피림 곧 거인족은 구약 성서의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등장하는 거인 종족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나팔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서의 번역본에 따라 나팔족이나 느빌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네피림 쪽을 뜻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는데 그들은 신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는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부대가 그곳에서 네피림 종족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들은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말을 퍼뜨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그들의 거대함에 대한 느낌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아모리의 산악지대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그곳 주민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숫자도 많으며 벽도 높고 아낙의 후손들도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한편 네피림은 구약성서 이외에도 위경이나 외경으로 여겨지는 신현서, 에녹서 등에도 등장합니다. 신현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거인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으며 그들은 불화하여 서로 싸우고 죽였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에녹서 7장에는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높은 만큼이나 커다란 덩치를 가진 그들은 인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먹어 치웠습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인간을 비롯해 새와 짐승, 물고기 등을 잡아먹어 죄를 짓기 시작했고 서로 싸우며 죽이다가 멸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976년 터키 남동부 쿠르드 지역에서는 신장 2.7m에서 3m에 이르는 거인의 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적을 발굴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발견지 성에서 요르단 서쪽 가나안에 유적이 있는 곳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이 유골이 네피림일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네피림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종족인 거인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은 분명 성경의 창세기와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외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네피림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 시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50년 터키 유프라테스강 인근에서도 여러 거인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한 화석의 대퇴골의 길이가 자그마치 1.2m에 달했는데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뼈주인의 신장은 5m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길가메시가 통치했던 수메르 문명의 발원지로서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네피림 곧 거인족은 전설이 아니라 실존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위치한 쿰란 동굴은 실제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통칭하여 사해 두루마리로 알려진 방대한 고대 유대 문서 컬렉션이 탄생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다양한 성서, 본문, 종파적 저작물 및 기타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인에서 더 정확하게는 거인의 책 단편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책이 단편화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누락되거나 손상되어 내용을 완전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대 생족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거인의 책은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죄, 그리고 그 결과로 거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천사의 후손인 네피림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들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네피림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종족으로 묘사되며 그들의 키는 보통 인간보다 훨씬 크고 강인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영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인족은 덩치만 큰 무식한 괴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거인의 서에서는 천사의 후손으로서 지혜와 명석함을 겸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책에서는 네피림이 인류에게 전쟁, 폭력, 부패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술, 점술, 마법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인간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식인풍습에 가담하여 동료 인간의 살과 피를 소비했을 만큼 파괴적이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지구상에서 그들의 통치는 큰 혼란, 폭력, 불법의 시대로 묘사되며 네피림은 인간 동행자들과 함께 인류를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 광범위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와 같은 유대교 문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전설적인 인물 노아가 소개됩니다. 거인의 책 이야기는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네피림과 다른 사악한 존재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고 노아를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로 남겨두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인에서는 사해문서와 함께 발견된 고대 문헌 중 하나로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진실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거인의 서가 고대 유대교 문헌의 일부로 당시 사람들의 신화와 전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서는 성경의 창세기와 에녹서 등 다른 고대 문헌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피림이나 거인족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거인 유골이나 유물의 발견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신뢰할 만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거인 유골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음모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인에서는 신화적 요소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이 문서가 고대인들의 도덕적 교훈이나 경고를 담고 있으며 당시 사회의 혼란과 부패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인의 서는 고대 문헌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문서를 통해 고대인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해문서와 함께 발견된 거인의 서는 고대 유대 역사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를 보여주며 신화와 신학, 그리고 잃어버린 역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들의 덩치가 거인들이었다면 조그마한 인간과 과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을까였으며 행여 어쩌다 그렇다 쳐도 인간의 특히 여성의 몸으로 거인족의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태아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거인족의 씨앗이라면 적어도 인간의 태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너무 심오하게 파고들었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리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불가리아의 예언자 바바방가이다. 바바방가는 제2차 세계대전 소련의 붕괴와 스탈린의 죽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리고 영국 다이애나 왕세 자비의 죽음, 9.11 테러와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등을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예지력이 알려지며 당시 소련 공산당 고위 인물들도 찾아와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녀의 예언을 많이 다루었고 그녀는 예언가로 주목받는 삶을 살았다. 바바방가. 그녀가 이렇게 놀라운 예지력을 얻게 된 것은 큰 사고 때문으로 전해진다. 바바방가. 그녀는 1911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에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이때 그녀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과거와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바바방가는 예언가로의 삶을 살았고 1996년에 불가리아에서 8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많은 예언을 남겼다. 그녀의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는 신비한 일화를 하나 살펴보자. 바바방가는 1979년 TV 방송에 출연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한다. 2000년 8월 쿠르스크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쿠르스크는 당시 소련의 도시 이름이었는데 바바방가의 예언이 담긴 프로그램은 소련과 불가리아 전역에 방송되었다. 바바방가의 예언은 크게 화제가 되었고 쿠르스크 지역에 사는 주민 일부는 예언의 시기가 가까워지자 도시를 떠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8월 말까지도 쿠르스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일로 바바방가는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핵잠수함인
쿠르스크가 침몰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승무원 112명이 전원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바바 반가의 예언 속에서 쿠르스크는 지명이 아닌 잠수함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무서울 정도로 신비한 예언 능력을 보여준 바바 반가는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1996년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나는 8월 11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라. 그리고 실제 바바 반가는 자신이 예언한 그 날짜에 사망을 했다. 바바 반가의 장례식에는 당시 불가리아 대통령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바바 반가, 그녀의 예언에 대한 관심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녀가 사망하기 전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겨놓았다는 예언서의 존재가 알려졌으며, 이 예언서에는 훗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바바 반가는 2024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 예언을 살펴보자. 1. 세계 지도자 푸틴의 암살이다. 2024년에 중요한 세계 지도자 한 명이 암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될 인물은 바로 러시아 대통령이다. 또한 이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은 러시아 내부의 인물이다. 2. 유럽의 수많은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큰 규모의 나라가 2024년에 생물학적 무기의 실험 또는 이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유럽을 공격하게 된다. 3.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다. 전력망과 수도, 시설 등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위험을 지니고 있다. 4. 유럽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2024년 세계적으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 위기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섭게 불어난 부채 규모와 지정학적인 긴장의 증가와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경제력 이동이다. 5.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뒤따를 것이다. 지구 궤도의 변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방사능, 수치 급등 등을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2024년에 심각한 여러 자연재해로 이어지게 된다. 6. 의료계에 새로운 암치료법이 발견될 것이다. 기술이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다. 불치병으로만 여겨졌던 알츠하이머를 포함해 난치병의 치료법이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획기적인 암 치료법이 새로 등장할 것이다. 7. 양자 컴퓨터 발전. 또한 컴퓨터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바바 반가가 남긴 예언서에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쭉 이어진다. 그럼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언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2028년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된다. 금성으로 가는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다. 2043년 세계 경제가 번영하고 유럽은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에 놓인다. 2046년 어떤 신체의 조직들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2066년 미국이 이슬람의 로마를 공격하면서 단시간에 기후를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사용한다. 2084년 자연이 복구된다. 2088년 단시간에 급격히 늙어버리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다. 2100년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지구의 반대편을 비출 수 있게 된다. 2111년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로봇처럼 된다. 2195년 해저 식민지가 충분히 개발되어 풍부한 에너지와 식량을 얻게 된다. 2221년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무언가 끔찍한 것들과 접촉한다. 2288년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외계 생명체와 접촉이 이루어진다. 2291년 태양이 식어간다. 태양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가 이어진다. 2410년 무언가 끔찍한 존재가 먼 우주로부터 지구에 접근한다.
3797년 이 시기에 이르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되고 인류는 다른 행성에서 새로운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